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졸업작품 진행했던 5학년 이훈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서 다 좋은 질문이랑 내용 다 해서 마무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가볍게 그냥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 앞에 했던 친구들의 프로젝트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매 달마다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과제를 대충 진행을 했었는지 이런 걸 좀 위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2월 23일 날 했던 건데 과제는 그거에서 그 졸업 주제랑 땅을 대안을 최대한 많이 설정해와라 했는데 저는 이거는 디테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가 키워드고 어떤 주제를 가져갈 거고 어떤 사례를 보고 따라하고 싶으면 어떤 대지를 쓸 건지 뭐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계속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픽토그램으로 간략하게 키워드만 가져왔던 거고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계속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4학년 때까지는 주제랑 땅을 주잖아요. 땅도 제한된 넓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안에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졸업작품은 주제랑 땅 자체를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단 시작을 못해요. 잘. 왜냐면 땅의 면적도 다 준 상태였는데 땅의 면적도 자기가 구해야 되고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땅을 찾기 위해 또 돌아다녀야 되는데 땅도 컨펌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 다음 걸 보면 그래서 이 기본적인 대안을 가져갔다고 해서 좀 더 줄여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근데 저는 계속 추모관에 관련된 걸 하고 싶었고 죽음에 대한 공간을 다루고 싶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결정을 했고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던 건데 졸업설계의 약간 근간을 이루는 거는 일단 교수님이 설득이 돼야 돼요. 교수님이 설득을 못하면 계속 설득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그 2월 말부터 한 8월 말까지 거의 한 7개월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왜냐면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이 알았다고 할까? 논리가 맞나? 이게 통하나? 교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초반에 자기가 좀 명확하게 논리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자는. 그래서 제가 하나 주제를 적고 디테일하게 갈 때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걸 다루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보면은 이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런 걸로 설득이 많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했던 건데 어떤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었는지 이게 사실 내 주장의 그 뒷받침이 그거 논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죽음에 대한 공간을 할 때 나는 죽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다시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건축화를 시킬 거면 대체 어떤 어휘를 써야 건축화가 될 건지 까지를 3월 초에 다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게 3월 4일인데 보통 약간 넉넉고 있거나 4학년 2학기가 끝났으니까 조금 머뭇거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죠, 거의. 근데 3월 말에는 주제를 이미 결정하고 땅도 확정된 상태에서 디테일을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시간이 된다면 자기가 혼자 먼저 쭉쭉 진도를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 각각 아이디어에 맞는 사례까지 그냥 저는 아예 가져와 버렸었고 어떤 사례에 어떤 어휘가 들어가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구체화 시킬 때 좀 더 상세하게 어떤 걸 쓸 건지를 했었어요. 다시 구체화 시킨 거에 대한 사례까지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된 땅까지 가져갔었고 이거는 땅의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교수님들이 해오라고 할 때 이거를 하는 거의 중점이 얘가 이런 걸 만들고 싶구나를 알게 해야 돼요. 주제를 가져가 땅을 가져가면 사례를 가져갔을 때 약간 좀 맥락 없이 사례를 가져가면
그래서 제가 뭘 만들고 싶다는 건지를 계속 물어보시니까 오히려 디테일하게 저 이런 공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뷰가 되게 좋아서 이걸 거의 따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져가면 저는 이런 거 만들고 싶습니다 했더니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로 성공이에요. 이때는. 이게 3월 4일이었고 세 번째는 3월 말에 이제 주제 확정에 대한 전체 오픈 크리틱이었어요. 그래서 기획안 자체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초반에 그냥 제가 원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그걸 계속 써먹었었고 네, 그대로 썼고 이것도 그대로 썼었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내 인적 재난이 어떻게 되고 있었고 어떻게 방치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거랑 제가 하려고 했던 추모관에 해당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영역이랑 거기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거기 사이트에 있는 이슈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문제로 잡았던 키워드인 거죠. 이렇게 주제랑 땅을 잘 확정하고 정하다 보면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랑 그다음에 땅이 이 정도 땅이면 이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할만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걸 내는 게 3월 말이었고 이제 대리조사를 하겠죠. 사이트 이슈랑 그런 걸 정하고 이건 이제 이전에 건축가 아이디어랑 별개로 사실 추모관 같은 거는 좀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써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는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저의 공간 원리 대비가 좀 심하게 됐으면 좋겠고 기존과 신축이 좀 비례가 됐으면 이건 나중에 바뀌겠지만 제 초반에 이런 걸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요도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4학년까지는 개요를 명확히 주시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는 졸업 설계는 이런 걸 다 제가 정하는 게 설계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잡는 게 중요하고 전 추모관이다 보니까 이런 게 다시 들어가야겠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어떤 순서대로 느낄 건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조사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아까 사례조사 질문이 있었나? 사례조사 케이스 스터디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말이 다 맞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베를린 홀로코스트를 가져왔으면 일단 도면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도면을 따라 그려보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 그냥 컴퓨터로 따라 그리든 손으로 하든 뭐든 간에 귀찮아도 따라 그려서 그걸 내 땅에 넣어보고 이게 면적이나 대충 공간 비례가 이게 맞네 싶으면 따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모든 사례는 제 것 땅에 맞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조사를 하면 이 사례에서 이걸 다 따라할 수 없어서 이거 하나만큼은 따라하겠다라는 걸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사실 사례를 50장을 조사했어도 결국 쓸 장은 한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례 조사를 할 때는 이 그림이 예뻐요는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사례 조사할 때 이 그림이 예뻐요보다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 그림이 예쁜데 왜 예쁜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비례감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뷰를 찍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가 중요한 거죠. 사례조사. 그래서 저도 이런 식의 비례를 가지고 평면을 짜면 이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설득해야 교수님들이 알았다고 해요. 그래 뭐 되겠다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왼쪽에 것도 홍익대학교 졸전에서 가져온 건데 이 사람도 추모관이었고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생긴 건물을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감성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쫙 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면을 그린 건데 전 이걸 따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없으면 제게 설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높이를 가지고 어떤 뷰를 가질 것인지가 필요했고 저는 이때 다다오에 엄청 꽂혀 있었어서 다다오나 뭐 알바루시아 같은 좀 차분하고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철학적인 건축에 꽂혀 있었어서 그런 걸 가져다 쓰겠다. 그래서 상자는 다 해체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 이거를 짰어요. 제가 시퀀스를 새로 짠 거죠. 제 거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감각을 느낄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했던 거고 이거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알겠으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이 어딨냐고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도식화시키거나 다이어그램화를 시켜가야 알겠다고 하시죠. 면적표 짜는 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아까
2월 달에 보여줬던 건축학 아이디어 좀 더 디테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4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에 주제 발표를 한 번 하고 3월 말 한 달 동안 주제당 확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쓸 사례 조사 다 끝냈고 면접도 다 한 거고 어떤 식으로 어떤 걸 가장 중심으로 가져가겠다까지가 다 끝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한 달 동안 이게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4월부터는 계획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배치가 나오고 평면이 잡히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3월까지 했을 때 그게 밀린다면 당연히 4월이 힘들겠죠. 이거는 3월 했던 패널인데 이게 A0 가로였던 것 같아요. A1 가로였나? 였던 것 같은데. 컨트롤 누르면서 스크롤. 무거워서. 용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뽑을 때 JPG를 뽑아서 보내죠, 인쇄소에.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인쇄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때는 고화질로 낮게 뽑는 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아마 엄청 고화질로 뽑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막간으로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이거 하는 정도. 지금 한 달 동안 한 것 중에 질문이 있나요? 근데 고학년들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왜 말하세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 너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때까지 다 저거 과정을 다 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게 강조하는 너무- 이유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저는 2번을 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주제를 했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결론은 8월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한 학기 다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비슷한 주제를 한 건데 2번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건조해지는 거죠. 이때 이걸 해야 안 떨어진다를 이제 아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해온 애들이 없어요. 별로. 한 달 동안 모든 걸 다 확정하고 이제 계획하면 되겠다 하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프로젝트 하면은 한 학기에 한 3, 4월은 주제나 땅을 분석하는 데 쓰나?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할 시간이 이제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빡세게 움직여야 될까 말까? 너무 무겁네. 그래서 추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하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라리 그전 방학 때부터 내가 대체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리고 진짜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방학이 사라졌어, 지금. 맞아, 나도 이거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계획은 이때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얘가 도면 같은 걸 갖고 있냐. 도면이 아니고 도면 느낌이 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냐가 중점이에요. 근데 저도 계획이 하나도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아까 말했던 그 홍대 따라한 거를 제 거에 적용한 거죠. 이게 사례조사를 제 걸로 만든 케이스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제 걸로 만드는 건. 한 번만 그려보면 느낌이 오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모양이 꽂혔어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위에는 매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다이어그램은 또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했어요. 하나를 잘 그리면 전시일 때까지 쓰겠다. 아직도 있죠. 여기 8월 마지막쯤에 한 건데도 있죠. 그래서 그때 애초에 잘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했고 대지 분석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아까 홍대 거에서도 있었지만 각 부분에 대한 뷰 같은 거를 간단하게나마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4월 말이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제나 땅에 대한 분석이 안 끝나다 보면 4월 중순까지 주제랑 땅을 계속 바꾸게 돼요. 그러면 설득은 안 되고 우리는 이거를 진행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니까 오픈 크리틱 때마다 A부터 F까지 평가를 내리는데 당연히 힘들겠죠. A나 B의 이런 좀 높은 성적을 받는 게. 그래서 시기마다 해야 될 거를 억지로라도 지켜서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주제랑 땅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동시에라도 진행을 해야죠. 힘들다는 걸 당연히 알지만 저는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2번 했으니까 더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러면 작업에 매진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졸전을 지금 여기 뒤에 아까 석사생이랑 이렇게 3명 다 똑같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진짜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과는 설계 파묻혀 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파묻혀 사는 느낌? 오, 씨.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계속 이거에 대한 머리를 굴리고 있어야 될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5월 말에 제품 테스팅을 하는 거고 당연히 계획이 디테일이 돼야겠죠. 당연히 계획이 디테일이 돼야 되고 기본적인 조감이나 자기 설계 베이스에 대한 층별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당연히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는 A0로 가로로 2장이었어요. 그래서 첫 장은 이제 뭐 다이어그램이나 제가 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거의 유사하죠. 다이어그램, 뭐 대지 분석 다 그런 거 다 유사하고 바뀐 부분에 대한 것만 계속 새로 추가가 되는 내용이고 5월의 포인트는 도면이 다 있어야 돼요. 4월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윗페이지는 4월? 오케이. 여기가 5월이에요. 거의 5월이고 5월의 특징은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도면이 거의 확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매스가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동선이 갖춰지고 치수나 스팬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단면들도 미약 하나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5월 말에 패널을 보고 얘는 넘겨도 되겠다가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도면이 안 나오면 여러분도 막 평면 마감을 하고 평단 입을 고민을 할 때 한 달, 3주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졸업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 계획이 안 됐는데 6월 안에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경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 뒤에 방학까지가 너무나 힘들다. 라는 게 5월 말이죠. 이때 애들이 좌절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떡하지? 졸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옆에 저 친구랑 거의 런닝메이트처럼 했었는데 좋지. 옆에 지원이요? 이해줄 거고 그 옆에 게 지원이라는 친구인데 5월에 저한테 했던 말이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졸전이라는 게 자기가 다 갖춰봐야 된다 보니까 한 달 동안 한 게 없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졸전하고 4학년 때까지 프로젝트의 큰 차이는 4학년 때까지는 교수님이 진짜 안 된다 싶으면 선을 한두 개를 그냥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가자. 마감해야 되고 애들 완성시켜야 돼. 근데 진짜 끝까지 안 해주세요. 끝까지 사례만 주고 이런 사례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참고해봐라. 이렇게 하면 될지는 모르나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똑같아요. 계속 사례만 주고 해봐라 하니까 당연히 더디겠죠. 이게 6월이었어요. 6월에는 A0로 세로로 3장이었는데 그렇지 옆에 1, 2, 3이 있고 당연히 더 디테일해져야겠죠. 근데 5월 말 오픈 프로젝트 이때까지 한 3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지만 5월 말에 계획이 안 나오면 3주 만에 나는 졸업작품 대강 다분이라도 마감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계획을 하면서 도면을 치면서 다이어그램 없는 걸 보완하면서 표시도를 뽑아내고 졸업작품 6월 마감이니까 당연히 수준이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 계속 사람이 멘탈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깨지고. 당연한 거지만 뭐 어쩔 수 있나.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앞에는 계속 또 나오죠? 그냥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까이지도 않았었고. 이제 좀 더 발전된 베이스 스터디랑 공간에 들어가는 컨셉추얼한 것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랑 약간 부분적인 외부 표시도랑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했던 중심축 같은 게 있고 여기 당연히 도면이죠. 도면은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이때 보면 좀
레이어가 안 맞네. 이런 수준으로 쳤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네, 6월 말에 이 정도로 쳤더니, 올해는 탈락 안 하려고 용을 썼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하셨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었더니 그냥 공연이 크게 말은 안 하셨다. 그 정도였다는 거고, 당연히 이게 나오기까지 엄청 멘탈이 많이 깨졌겠죠. 계획도 많이 바뀌고 욕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때는 자기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중심 다이어그램 아니면 핵심 내용이 좀 예쁘게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시회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졸업을 제대로 예쁘게 시켜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게 거기인데,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8월, 지금까지 2월 한 번, 3월 두 번, 4월 한 번, 5월 한 번, 6월 말에 한 번 했죠. 그리고 이제 8월인데 저희가 총 오픈 크리틱을 마감이라고 치면 마감을 한 10번 했거든요. 10번 정도 하는 동안 계속 발전된 영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기 있는 거랑 이제 유사해지죠, 점점. 저게 8월 29일에 걸었다가 표시도를 또 바꿔보자 해서 다시 좀 더 바뀌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최종으로 바로 가볼게요. 살려줘. 이게 전시회 최종 그거였거든요. 아마 다 가셨나요? 작품 전시회? 그냥 오셨겠네요. 수치스럽네요. 네, 이거 뒤에는 일부러 제가 패널에다가 액자식으로 부착을 할 거니까 이걸 감안을 해서 했던 거고, 저기 왼쪽에 작은 A3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시도를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하고, 저 건물 전체 투시도가 안 보인다고 하셔서 넣은 거고, 다이어그램은 거의 그대로죠. 제가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였는데, 그 3, 4, 5월 동안 계속 나왔던 단면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디테일하게 도면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것도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정방형 유닛이 9개 모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추모의 과정에 따라서 억지로 건물을 핀 거죠. 그래서 총 전체 단면도를 그린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닥까지 사람들이 이런 추모의 감정을 느끼면서 진행을 하겠구나 를 단면도를 한 거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투시도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핵심이었어요. 이게 제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 투시도를 하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당 5-6시간은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링을 하고, 제가 리터치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에스케이프로 전체 마감을 했었는데, 저는 성배랑 다르게, 아까 방금 했던 석사생이랑 다르게 스케치업이랑 에스케이프를 끝까지 파져라 주의했어요.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낫다. 졸전에서는 자기 걸 효과적으로 제일 예쁘게 보여줘야 되니까 4학년 때까지 쌓았던 걸 진짜 정수를 다 집어넣어야 나올까 말까다 생각을 해서 스케치업하고 에스케이프를 가장 많이 팠었고, 그 결과 다행히도 이제 투시도나 이런 핵심 투시도들이 잘 나와서 저는 올해는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번째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추모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투시도가 많아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각자의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뭐 각자의 땅이나 주제에 어울리는 거와 다르겠지만, 저쪽 지원이 보면은 투시도가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느낌이 더 비슷하다거나 그런데, 지원이 사실 투시도가 많은 것보다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했고, 저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어떤 뷰를 볼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졸전을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시기별로 여유가 생기면 뭐가 핵심이어야 될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같이 감정을 다루고 사람을 주로 다루면 무조건 투시가 있어야 되고, 지원이같이 뭐 도시를 위주로 한다거나 논리에 대한 분석이 먼저면 당연히 저런 분석이 더 많이 나와야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모형이었는데 제가 100% 만족은 안 해서 그냥 가지고만 왔다. 이게 대체로 땅에 파묻혀 있고 좀 낮고 차분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씌워져 있는 외관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다 썰어가지고 내부를 다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겉에서는 단면도처럼 이렇게 레벨이 다양한 거랑 어떤 식으로 사람이 움직이는지 다 보여줬어야 됐었어서 이렇게 모형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런 네모난 박스 9개 있는 건물을 이렇게 사선으로 돌리고 다 쪼갠 거죠.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벌리고 안에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단마다 더 높이고 해서 모형을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색깔 같은 경우는 뭐 충무관이니까 흑백으로만 구성이 됐으면 했었고, 최대한 톤이 이런 데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조경도 주변에 고민을 하다가 이걸 무엇으로 나무를 박을지 뭐 이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좀 이상한 고집인데, 남들이 이번에 뭔가 맡겨서 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레이저 각인이나 이런 거 다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안 해야겠다. 남들하고 다른 느낌이 아닌데 내가 안 써야겠다 해서 손으로, 가구 빼고는 손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랑은 다르게 돈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얼마나 당연히 나왔어요? 이거 저는 7, 80? 일단 맡기지 않으니까 대가가 안 나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때에 맞는 상황이 중요한 거고, 저는 촘촘한 땅에 평온하게 가라앉혀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일부러 1T로 했어요. 그래서 1T 비용이 되게 비싸지 않았나.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했던 말은 당장 지금 4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2학기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3학년 2학기랑 4학년의 학생한테는 좀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학년의 학생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과에서. 인정. 석사생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석사생이 너무 성사라고 하면 이제 모르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였고, 저는 못 버텨서 중간에 휴학도 하고 졸업하고 못하고 그랬지만 쟤는 버텨서 끝까지 했어요.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저도 설계를 못한다라는 그 피해의식이 엄청 심했고, 지금도 저게 마음에 드냐 하면은 그냥 하니까 했지 나는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설계에서 버티는 건 개인 나름이고, 만약에 못 버텼다고 해서 그게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1학년 친구는 더더욱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너무 열정을 쏟으면 또 더 쏟을 게 없을 때가 오니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3학년까지는 노력으로 되는데 4학년 때부터는 노력이 이만큼의 재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5학년 때 들어서 좀 정리가 됐는데, 이게 노력으로 요만큼까지 쌓아놓고 요만큼 그 신박한 아이디어를 누가 더 빨리 찾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재능이 있다고 표현한 애들은 이 아이디어를 찾는 능력이 좋아요. 바로바로 번뜩인다가 아니고 그냥 좀 더 빨리 찾을 뿐이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서 이 아이디어를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찾아야 애들하고 비교해볼 만한 거니까 너무 어느 순간 벽에 딱 닿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재능이 그냥 누가 더 아이디어를 빨리 찾냐? 생각을 빨리 해내냐? 앞서 토플을 보여줘가지고 저도 토플을 약간 간단하게 5분만 하고 끝냈습니다. 이게 그래도 3학년 때까지 있던 것 같아서 앞에는 뭐 그냥 컨텐츠였어요. 벌써도 저소리겠지만 설계에 너무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감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 가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지레 겁먹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매듭타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조금 자기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외줄타기 한 신청을 했어가지고. 물론 나도. 네. 이게 저는 중요했으니까 제가 엄청 확대해서 넣었겠죠. 저는 이 각각 장소에 대한 투시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시간 투자 많이 했고, 제일 퀄리티도 마음에 들었고,
주변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었고 이런 거요. 바뀌지 않으니까. 뭐 질문 있나요? 아까 뭐 질문 되게 많이 해서 딱히 해줄 말은 없지만 뭐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있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물어봐도 되고 혹시 주제 선정하실 때 뭔가 주제를 정하고 사이트를 정하시는 편이에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거에 이렇게 자기를 메워놓으면 그때 확정이 안 되거든요. 분류를 할 때 뭐 디피니션, 이노베이션, 뭐 추모전, 주거이든 주거시설 하든 그런 주제를 정하고 아이가 뭐 밀고 싶은 뭐 단축 어디가 있다거나 저는 추모관이 하고 싶었으니까 그쪽에 일단 집중을 했어요. 사고를 찾았고 근데 좀 두 번째니까 사고를 찾을 때 땅이 쉬워 보이는 걸 찾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되게 가벼운 말 같지만 졸업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사학년 때까지 안 해봤으니까 해본 애들이 있고 자기가 사학년 때까지 해봤던 걸 더 잘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후자는 더 적어요. 졸업 설계니까 화려하게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전자가 많은데 저도 전자였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전자 하고 싶은 걸 택하다 보면 주제랑 땅을 선정하기 쉬울지 몰라도 진행이 어렵고 되게 잘하는 걸 선택하면 좀 주제랑 땅이 어려워지죠 오히려. 근데 이런 거 제가 이게 되게 좋은 주제였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싶어서 저쪽으로 간 건데 아직도 뭐 국내에 유휴 공간이나 버려져가는 철도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그게 찾다가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키워드가 나왔고 태산부지에서 요즘에 하는 게 뭐지를 찾다가 되게 스토리가 깊은 땅을 찾은 거죠. 저 친구가 가리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땅은 태산부지가 있어서 그 철도가 양쪽의 마을을 생활권을 분리시켜버린 경우였어요. 제가 이 사이트에 절전을 하면 다시 생활권을 연결시켜주고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시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논리가 명확한 땅들이 있고 주제들이 있고 그거 별개로 논리가 사실 없는 주제예요. 추모관은 전통적인 주제나 사람들이 많이 하나 정도가 없는. 그래서 주제랑 땅을 정하는 순서는 딱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근대건축 이노베이션 공모전에 힐튼 호텔이 나왔었는데 그건 땅이 만들죠. 땅이 공모전도 나왔고 난 이노베이션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으니까 마침 이런 땅을 골라보자. 그 주제는 어떤 걸 담지? 힐튼 호텔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난 추모관은 무조건 할 거야 했으면 추모관에 대한 사건을 먼저 주제를 먼저 이미 다 정해버리는 거니까 저 땅을 그 사건이 이렇게 땅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주제를 담기 좋은 땅을 새로 찾을 건지는 이제 주제가 먼저인 거죠. 근데 찾다 보면 이렇게 주제랑 땅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땅도 똑같고 주제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거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찾기 나름 저런 걸 찾을 때는 뭐 어떻게 일단 검색을 하면 그 약간 하고 싶은 걸 하는 애들은 올해 건축 키워드를 많이 찾아요. 이게 좀 갈려요. 좀 갈리는데 지원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사를 많이 찾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지금 건축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를 많이 찾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애들은 미래지향적인 애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올해나 내년에 키워드를 찾죠. 그래서 뭐 친환경적인 걸 할 건데 진짜 막 어마어마한 모양을 하고 싶다. 전 지금 당장 말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땅 찾는 데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찾는 거는 딱히 뭐가 없어요. 논문을 뒤지는 수도 있고 서핑을 계속 하다가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연찮게 그냥 유튜브 보다가 뭐야 이런 게 있어? 할 수도 있는 거고 힐튼 호텔도 사실 저는 지나다니다가 포스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주제 중에 힐튼 호텔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너무 그냥 공모전 내볼 요량으로 했던 것 같아서 바로 포기를 했어요. 저는 이 폐선부지랑 추모관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정답은 없어서 운이 좋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제랑 땅이 너 통과하려면 운빨이긴 했는데 됐다. 이걸 잘해보자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답은 없으나 그 주제랑 땅의 순서에 갇혀있지 말고 좀 애매한 답이긴 하지만
길어지긴 했는데 딱 하나만 더 받을까요? 그 멘탈 관리고. 두 번 한 사람한테 멘탈 관리를 그러니까 물어볼래요. 두 번 한 사람한테 멘탈 관리를 물으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왜 8월까지 갔으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배치가 20번도 넘게 까였던 것 같은데 가져간 그림이 막 10몇 개 이러니까 그때 땅이 더 어려웠어요. 경사가 엄청 심했고 되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 땅에다 할 거면 되게 시적이고 함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어떻게 하나 4학년 때까지 마감 안 될 것 같은 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적이고 함축적인 배치요? 대안을 그려가면 넌 이게 예쁘냐? 아니요 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예쁘냐? 아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가면 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러면 그게 제가 5월 중순 말까지 계속했나?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배치 안 나왔으니 평면 안 나오고 그 작업하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배치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끝내는 애들이 있고 평일과는 다 같이 우라라라 해가지고 완성 이런 애들이 있고 저는 전자였거든요. 배치가 안 나오니까 물론 핑계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계속 평면을 짜가고 단면을 짜가고 배치부터 떨어지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심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었고 그것 때문에 졸점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애들이 하니까 대부분 애도 못 드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방학 때 그래서 아예 뒤집었더니 애들도 괜찮다고 하고 저도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마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6월까지는 고민할 수 있으나 방학 때 바꿨으면 마감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마감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8월 초까지 하다 그냥 놔버렸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하면서도 진행 방식이 좀 달랐다. 멘탈 관리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몸이 힘든 게 나아요. 어차피 뭐든 힘드니까 졸전이 앞이라면 근데 마감도 해당이 될 거예요. 3, 4학년 마감도 좋겠지만 어차피 힘들어요. 그래서 뭐 답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정신이든 몸이든 뭐라도 하나는 힘드니까 몸이 힘든 게 낫다. 몸이 힘든 게 낫고 아까 선배가 말한 것처럼 졸전 때 툴에 대한 거는 뭐 각자 나름인데 4학년 때까지는 온갖 툴을 다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못 쓰는 툴이 너무 많아서 저는 라인업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배웠는데 그때 2학년 때 잠깐 쓰고 안 써서 지금 잘 못 쓰거든요. 이제 라인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SKT 말고도 사실 VLA도 있고 뭐 테이블 다 있는데 진짜 최대한 많이 써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5학년 때 난 이게 제일 예쁘더라. 저는 SPF가 제 색감이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한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4학년 때까지 그냥 다 해봐야 좋다. 그리고 뭐 곡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서부터 써봐야겠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당연히 해봐야겠죠. 저는 너무나 취향이 아니기도 하고 워낙 취향이 뭐 다다우나 시자 같은 그런 쪽이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전이 끝내고 나면 가장 극찬이 뭐냐면 전공생한테 듣는 거 너 이거 약간 이거 따라했어? 하면 거의 극찬이죠. 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뭐 추모원 같이 생겼다 하면 극찬 주제 같다 하면 좋은 거죠. 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느낌이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는 몸이 힘든 게 나아. 이건 혹시 다른 5학년 분들도 답변이 가능하신지 궁금하거든요. 멘탈 관리를 각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언니는 어땠어요? 맨날 밤새고. 맨날 마시고 완전 5학년 빼고 저는 마감 그냥 이쪽에서 그냥 끝이다 이런 느낌 나는데 근데 졸업하고 하면 그냥 맨날 힘들고 밤새고 끝이도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 번 마감했으니까 매번은 전부 다 더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사실 만약에 9월 정시 같지 않으면 지금 하는 과정이 그 전 마감하는 과정이 훨씬 다르거든요. 리터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시회 볼 때는 개쩔 것이다. 그런 마인드 정도면 좋다.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좋은 말 해서 뭐 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네요. 일단 당신들 교수님들한테 엄청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게. 아무리 해도. 주제랑 땅을 제가 골랐다 보니 파생을 할 때도 없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아. 졸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 그게 제일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내 작품이 까이는 건데 내가 따이는 느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졸전은 또 내가 다 골랐으니까 너가 그렇게 골랐잖아 해버리면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짜장면 밑에 별건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관이 있어야 된다. 여기저기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오기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6월까지 뭐 도면 나와야 된다 이랬는데 저는 6월 때까지 계속 까이기만 해서 솔직히 그때까지 남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진짜 거의 뒤순발 주자였고 교수님도 넌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걷다 대고 그냥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다음까지 이거 무조건 해오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오겠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주관적인 거지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된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연세가 그 멘탈 관리 잘하는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나는 이렇게 진짜로? 했으면 걸었을 텐데 사실 이런 말은 지금 해봤자 약간 안 되는데 전시에 건 사람이 승자. 그냥 걸기만 하면 된다. 뭐가 됐든 네. 버티면 이기는 거지. 버티면 이긴다. 그래서 아까 버티면 된다고 말을 그래서 그랬던 거고. 잘 모르겠어요. 하겠죠. 저희보다 더 하겠죠. 뭐. 방식이 바뀐다 그래서 뭐 방식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해줄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게 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 텐데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는 프로젝트. 졸업하려면요? 뭐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된다가 가장 크죠. 그 잘하는 애들 약간 특이 욕심이 많아서 이거 한 일주일만 더 붙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일주일 더 계획 고쳐볼 거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다른 것도 싹 진행을 하면서 계획 고쳐야지 고치고 난 2주 만에 하겠어는 졸전에서 조금 힘들었지 않나. 그리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졸전에 가면 얘 왜 이렇게 빠르지? 걔가 평균이에요. 걔가 원래 커리큘럼대로 하고 있는 거죠. 걔가 더 여유가 있고 빠른 게 아니고 쟤를 따라가야 내가 마감을 고생해서 칠 수 있겠다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쟤보다 조금 더 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는 의미가 없다. 제일 빠른 만큼 해야 평균이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할 수 있어요는 하지만 그리고 뭐 뒤에 하면 안 되는 생각. 저런 건 하겠지. 못했다니까. 한 번 못했어. 힘들어 죽겠어 지금. 생각보다 그 생각이 도움이 안 된다. 졸업은 할 수 있겠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더라. 그래서 그냥 개빡세게 해야지가 좋더라. 라는 거죠. 말이 너무 많죠?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다른 분들 혹시 근데 가실 분 있으면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가도 돼요. 근데 언니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많아서 그래서 질문했대요. 혹시 먼저 가시죠. 포트폴리오를 언제 만드는 건지 저는 늦은 편인데. 저걸 어떻게 그리고 졸전이 형도 같이 써 있으라고 영생한테 말한 게 아니고 저도 다음 때께서 막혔었으니까 작년에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졸전이 되게 거슬려요 우리 학교.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좋은 학교들은 보통 7월 초에 전시를 많이 쳐버리니까 교수님들 간과하는 게 좀 있죠. 저희도 7월 했으면 무조건 애들이 죽어서라도 퀄리티를 끌어올려서 걸 거예요 전시회. 근데 9월까지 주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니까 또 하고 하는 거지. 근데 9월에 하니까
취업 지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당연히. 왜냐면 대형 회사부터 시작했는데 대형 회사가 7월 중순 말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거기 넣으려면 당연히 포폴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2, 30장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포폴을 그냥 한 이틀, 3일 잡고 그냥 있던 거 나열하면 되겠지. 또 틀린 건 아닌데 합격하기 위해서 내는 포트폴리오니까 최소한 1, 2주일이 필요하죠. 최소한. 제일 적당한 시기는 아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에요. 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정리하는. 아 지금? 저 4학년 2학기? 나 지금? 아 그러니까 5학년의 지금이 아니고 내 지금? 지금 나는 지금 하는 게 느리는 거니까. 아 그리고 지금은 해봤자 대형에 지원을 못하는 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무데나 갈 거고 뭐 약간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사무소들을 갈 거다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식 시험도 많고 늦게 지원받는 데도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일단은 취업 지원이 우리는 우선이니까 대형부터 넣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4학년 2학기 끝나고 5학년 가기 전에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거의 다 그렇게 못하긴 해요. 포트폴리오가 되게 하기 싫고 데드라인이 없으면 되게 시작이 안 되는 작업에 가까워서 3학년인 친구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퀄리티를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 핵심 주제나 핵심 아이디어를 위해서 수시를 새로 짜보든지 그런 걸 하면 최고죠. 사실 엘리트나 모범생에 가까운 건데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개인 퀄리티하게 바꾸고 학기 시기 바꾸니까 아니면 적어도 잘 정리를 해놔요. 자기가 했던 거. 도면 파일, 최종 도면 파일, 최종 생활 파일, 모형 사진을 5학년 때 좀 많이 느꼈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세하게 많이 몇십 장 찍어놓는 게 제일 좋고 안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구도라도 맞춰서 한두 장 넣어보고 자기가 뒤에 검은색 배경을 편집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형 사진이 꽤나 포트폴리오의 느낌을 잡아주는 게 많아서 중에 하나 이제까지 버리면 당연히 어쩔 수 없고 3학년 거부터 보통 포트폴리오를 넣으니까 3학년에 가면 1학년이신 분은 3학년에 가면 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네. 흥미를 안 내는 게 중요해요. 흥미가 남아있으면 보통 끝까지 가고 저는 4학년 때 흥미를 잃어버려서 또 이런 말씀을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흥미를 안 내는 게 그때는 제일 그리고 그때 좀 시간 더 투자해서 해놓은 게 나중에 약간 근간이 기본이 되거나 4학년, 3, 4학년 때 1, 2학년 때 약간 좀 적당히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시작이 어수선한 느낌? 3, 4학년 때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게 좀 있어서 차곡차곡 정리하는 습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과는 졸업 때 써먹을 만한 것도 그렇고 뭐 모든 소스는 선후배 친하면 다 받아서 모아놓고 최대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필터가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 논문이 제일 저는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논문이랑 사무소들 작품, 설계사무소 작품이 제일 눈에 띄지 않았나. 그건 제 취향이 현실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졸작을 할 때 뭐 이슈나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다 본다면 졸작이나 다 본다면 너무 영향을 많이 받나요? 자기 거를 할 때 무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는 않는지 졸작 준비할 때. 한 도중에 하면 다른 학교들의 뭐 졸업 작품이나 뭐 이슈에 의한 포트폴리오나 자기가 한 적이 좋아하는 여행이 있어요. 참고를 하다 보면 너무 저렇게 안 되나요? 설계가 그렇게 너무 급해서 될 거예요. 결정이 너무 급해서 될 거고 일단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고 된다면 이미 5학년까지 자기가 쌓여온 게 있어서 별로 구애를 받진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염될까봐 두려우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자기 따는 대로 일단 하고 그 위에 사례를 엎어서 써놓은 게 좋지. 근데 자기 걸 너무 관철시키는 것도 저는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됐으니 이걸 밀고 가겠다는 저는 약간 반대인 타입. 개인마다 달라요. 그냥 그 정도로 오염되진 않는다. 생각보다
너무 잘 갖춰져 있다? 그냥 차곡차곡 해왔으면 별로 그러진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거의 없었고 제가 잘못이에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할 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학기 프로젝트를 그냥 나열하는 것으로 편하고 당연히 전자 거의 가깝죠. 그럼 뭐 자기가 원하는 뭐 국어에 관심 있든지 뭐 방송문에 관심 있든지 뭐 그런 전체를 관통하는 거. 하나에 잘 그래도 뭐 그게 있으면 최고예요. 그게 거의 없어요. 나열에 가깝고, 근데 웃기게도 나열을 해놓으면 다 나오긴 해요, 뭔가 하나. 얘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이런 걸 대충 생각해서 항상 하는 것 같은데 다 나오는데 우리 그걸 못 찾는 거죠. 먼저 찾으면 당연히 베스트. 뭐 주거가 너무 관심이 있고 해서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주거로 진행했다거나 아니면 주거론에 관련된 걸 집어넣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최고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커리큘럼상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항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으나 되면 좋다. 안 돼도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정리하고 나면 무엇을 하나 있다. 저는 아직 못 찾긴 했어요. 물론 공통적으로 이런 걸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는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담고자 했던 게 뭐지? 는 못 찾았다. 근데 어차피 포폴이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초안에서는 그 정도다. 또 있나요? 없죠? 있으면 말씀하시고.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세요. 연락처 제가 공공재니까 연락하겠냐만 하세요. 뿌려볼게요. 네.